10여 년 전쯤부터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의문이 들었던 장면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환단고기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서인가, 위서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지나간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보지 않고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서냐, 위서냐라는 물음은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단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해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기록은 언제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쓰이고 때로는 불태워지거나 은폐되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의 행간을 읽고 유적이나 지명과 비교하며 실마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외부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서구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의 세세한 문화와 언어, 풍속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해석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석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민족주의에 빠지는 건 또 다른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역사는 위대하다는 식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객관적인 태도로 과거를 살펴야 미래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픈 기억도, 치욕스러운 장면도, 때론 위대한 선조들의 업적도 모두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그 거울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논쟁은 자료와 문헌의 교차 검증, 그리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물과 지명, 풍습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한 토론이어야 합니다. 논쟁에서 내가 주장한 것이 합리적인 근거 앞에 설득된다면 기꺼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고집은 논쟁의 미덕이 아닙니다. 갈릴레오의 이야기는 많은 걸 시사합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목성과 금성을 관측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금기였습니다. 재판을 받고 철회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흐른 뒤 지동설은 모두가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진실을 선택합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환단고기의 5문헌, 삼성기상, 삼성기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단정짓기보다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었고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글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환단고기는 총 5권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대 한민족의 기원과 역사, 문화, 제천의식, 왕통계보 등을 각각의 시기에 활동했던 여러 저자들이 남긴 기록을 이을수가 1911년에 종합하여 엮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와 저술 시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삼성기상은 고구려의 안암로가 지었고 두 번째 삼성기 하편은 고려의 원동중이 지었습니다. 세 번째 단군세기는 고려의 행촌 이암이 지었으며 네 번째 북부여기는 고려의 보계거사 범장이 지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태백일사는 조선의 임액이 편찬했습니다. 첫 번째 문헌은 삼성기상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학자 안암로가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개벽 이야기와 함께 환인의 존재, 환웅의 하강, 그리고 배달국의 건국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이 부분은 신화적 색채가 강하지만 고대인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서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헌인 삼성기 하편은 고려 후기의 문인 원동중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등장한 환웅의 세계관을 계승하면서 단군 왕검의 건국 이후 고조선 왕조의 계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군 조선의 47대 왕 이름이 처음으로 집약적으로 정리된 문헌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세 번째 문헌 단군세기는 고려 공민왕 시기 행촌 이암이 지은 것으로 단군 조선의 47대 왕의 재위기간, 업적, 외교와 제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환단고기 5문헌 중에서도
가장 역사 기술서에 가까운 형식으로 쓰여 있으며 고려 후기 학자들이 단군 조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장의 구성이나 서술 방식이 비교적 체계적이며 연대 기술도 명확하게 병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문헌 북부여기는 복외거사 범장이 저술한 것으로 단군세기 하편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문헌은 고조선 멸망 이후 등장한 북부여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기록하며 해모수와 고주몽을 비롯한 초기 부여 계열 지도자들의 활동이 중심 내용입니다. 북부여를 고구려와 연결되는 중간 고리로 인식하고 고대사의 단절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헌 태백일사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 이맥이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은 배달국과 단군 조선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원적 역사와 함께 풍속, 제천의식, 언어와 문화 등 민속 전반을 아우르는 민족 문화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태백일사는 다른 문헌들과 달리 설화, 전승, 민간 의례 등을 중시하며 당시 남아있던 구전 자료를 정리한 성격이 뚜렷합니다. 이렇게 다섯 문헌은 시대적으로 고구려부터 조선까지 서로 다른 저자들이 남긴 사설을 이을 수가 종합하여 하나의 틀로 엮은 것입니다. 각 문헌은 저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단일한 저작이 아니라 상고사 복원의 시도라는 점에서 문헌적 가치가 있습니다. 고대사의 문을 여는 문헌, 환단고기. 그중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문헌이 바로 삼성기 상편입니다.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잡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에 삼성기 상의 전체 구성을 후고 핵심 내용만 간추려 보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삼성기 상편은 고려 말 행촌 이암이 지은 사서입니다. 문헌상으로는 환단고기 5권 중 첫 번째이며 한국에서 신시, 고조선, 북부여, 초기까지의 시기를 압축적으로 서술합니다. 분량은 짧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고대 동방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구성 목차는 실물 문헌에 명시된 차례가 없기에 주요 서술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황국 개창과 칠세 환인의 치세, 둘째 환웅천왕의 강림과 신시 배달국 수립, 셋째 배달국의 정치체계와 문명 발달, 넷째 단군 왕검의 등장과 고조선 건국, 다섯째 해모수의 북부여 창건에 대한 암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피면 첫째, 황국은 인류 문명의 첫 시작입니다. 황국은 삼신상제의 가르침을 받든 환인천제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 1세부터 7세 환인까지 3301년간 통치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주로 정신적 문명과 우주관의 형성기로 이해됩니다. 둘째, 신시는 환웅의 동방 개척입니다. 7세 환인의 아들 환웅이 동방인 지금의 백두산으로 와서 신시 배달국을 개국했습니다. 3,000명의 문명 개척단과 함께 내려와 신시를 중심으로 정치, 의학, 농업, 천문 등을 정비했습니다. 환웅천왕은 모두 18대까지 이어지며 동방의 고대 문명 기틀을 닦았습니다. 셋째, 고조선은 단군 왕검의 나라입니다. 환웅의 후손으로 전해지는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으며 최초 도읍지는 아사달이었습니다. 삼성기 상에서는 고조선의 개창이 신시 문명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서술됩니다. 넷째, 북부여는 북방 계승의 씨앗입니다. 말미에는 해모수에 대한 간접 언급이 나오며 이는 후대 북부여기에서 본격 서술됩니다. 황국, 신시, 고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역사 계승의 흐름을 암시합니다. 삼성기상은 단순히 상고시대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헌은 동방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주관, 종교관, 정치제도까지 포괄적으로 전하는 사서입니다. 특히 하늘과 인간이 교감하며 나라를 세웠다는 구조는 오늘날의 세속적 역사 서술과는 전혀 다른 신인조화적 사관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삼성기상은 신화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세계관적 역사서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삼성기하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환웅의 배달국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특히 치우천왕, 12환웅, 그리고 당시 문명 구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삼성기상에서 황국과 신시,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고대사의 큰 흐름을 개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환웅천왕이 개국한 신시 배달국의 구체적 역사와 구조, 그리고 후대까지도 강력한 신화적 상징으로 남은 치우천왕의 실체를 삼성기 하편을 통해 정리해봅니다. 삼성기하는 원동중이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기 상이 전체 시원을 요약한 개설서라면 삼성기하는 배달국 중심의 통치제도, 군주계보, 주요 사건들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특히 환웅시대의 문명 발전상과 치우천왕이 등장한 전쟁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구성 흐름은 실제 문헌에 명확한 장 구분은 없으나 흐름을 기준으로 첫째, 환웅천왕과 신시개국 이후의 통치제도, 둘째 환웅천왕의 후계 체계인 12환웅과 왕권 전승, 셋째 치우천왕의 등장과 헌원과의 전쟁, 넷째 배달국의 문명적 특징인 소도, 천문, 의학, 재정일치, 다섯째 배달국의 역사적 의미와 고조선으로의 연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환웅과 12환웅 체제입니다. 이 시기는 단군 이전, 동이족 고대 문명 형성기로서 중요합니다. 환웅천왕은 신시를 중심으로 백두산 근방에 배달국을 열었으며 이후 12대 환웅들이 차례로 이어 통치하였습니다. 각 환웅들은 하늘의 이치를 백성에게 전하며 의식주, 농업, 정치, 율법, 천문 등 만방을 교화하였습니다. 둘째, 치우천왕의 시대는 전쟁과 정복의 시기입니다. 실제 삼성기 하에서는 치우를 강력한 무예와 정신적 지도력을 겸비한 지도자로 묘사합니다. 14세 자오지환웅인 치우천왕은 금속을 재련하고 전쟁 기술을 발전시킨 왕으로 전해집니다. 치우는 중원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헌원과 대전투를 벌입니다. 중국 고대 사서인 사기에서도 치우를 언급하나 괴물이나 야만인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셋째, 배달국의 문명 요소입니다. 신시 배달국은 단순한 정치체가 아니라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도읍인 신시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소도가 있었으며 이는 이후 단군 조선과 부여, 고구려에도 계승됩니다. 하늘과 조화하는 삶이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삼성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이족의 문명이 신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제도와 사상, 문화가 있었던 실체적 체계였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치우천왕의 서술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중원과 동방의 충돌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문헌은 전쟁의 승리자만이 역사를 쓴다는 말에 대한 반론이자 동이족 주체 사서의 시도로 읽힙니다. 다음은 단군세기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총 47세 단군의 치세를 통해 고조선의 역사 구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흐름을 잡아보려 합니다. 황국과 배달국의 시대를 지나 이제 우리는 고조선의 실질적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환단고기의 세 번째 문헌인 단군세기는 단군 조선의 47대 군주 연대기를 기록한 장대한 사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문헌의 구조를 살피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단군세기는 고려 말 행촌 이암이 지은 책으로 전해집니다. 이암은 충렬왕 때 유학자이자 정치가로 조선 개창 이전 고려 말기의 학문 수준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연표가 아닌 각 단군의 즉위연도, 주요 업적, 수도 이전, 국제관계, 철학, 종교적 통치 방식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군세기에 기록된 47대 단군 조선의 주요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세 단군 왕검은 기원전 2333년에 즉위하여 고조선을 건국하고 아사달에 도읍했습니다. 3세 가륵 단군은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천문현상 해석이 등장합니다. 6세 달문 단군은 농정과 의학을 정비하고 도읍을 이전했습니다. 11세 도해 단군은 황국과 배달 문명 요소를 통합했습니다. 14세 구을 단군은 남방 부족과 충돌하여 국경을 정비했습니다. 18세 고열 가단군은 천부경 계승 언급이 등장합니다. 22세 색불루 단군은 태백일사와 연계되는 사상 구조가 언급됩니다. 35세 사벌 단군은 사만 내 분열 조짐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47세 고열 가단군은 도읍 변경과 역사 종결이 서술됩니다. 실제 내용은 47세 전부에 대해 각각 수줄에서 수십 줄로 서술되어 있으며 각 단군마다 정치, 제도,
사상, 국방, 수도 위치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단군세기가 말하는 고조선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 집권이 아닌 연방적 구조입니다. 고조선은 단일 왕조가 아닌 진안, 번안, 마안의 사만체제 연방 형태로 기술됩니다. 각 단군은 중심 세력 외에 여러 지방 부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둘째, 천문의학, 제도, 종교가 통합된 국가입니다. 단군들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제사장과 통치자, 학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특히 단군세기는 하늘과 인간의 조화, 조상 숭배, 예법 등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셋째, 수도 이전과 국토 변화의 기록입니다. 1세 단군은 아사달에 도읍하였으나 이후 단군들은 백악산, 장단경, 금미달 등으로 도읍을 이동했습니다. 이는 국토 확장, 내부 정세, 외부 세력 충돌에 따라 역동적으로 운영된 국가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단군 세기를 정리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단군이라는 존재가 단지 신화적인 창건자가 아니라 실존적 국가 운영자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각 단군이 남긴 제도, 문화, 사상은 고대 조선이 단순한 전설의 나라가 아니라 깊은 사상적 기반을 가진 고등 문명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군세기는 오히려 패자의 기억이자 동방의 자서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북부여기를 정리합니다. 고조선 말기 혼란기 속에서 등장한 북부여와 해모수, 그리고 고구려의 역사적 연계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군세기에서 47세 단군을 정리한 뒤 그 다음 흐름은 자연스럽게 고조선 말기 혼란기 속 새로운 질서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환단고기 네 번째 사서인 북부여기는 고조선 멸망 이후의 계승국가, 즉 해모수의 북부여 개국에서 고주몽의 계승까지를 그린 기록입니다. 북부여기는 저자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지만 환단고기에서는 육룡이라는 인물이 편찬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역의 역사 흐름을 단군조선 이후로 잇는 사서로 단순한 왕조 연대기가 아닌 정통 계승에 대한 선언적 기록입니다. 북부여기에 나타난 주요 항목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모수의 등장입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준의 실정 이후 북부여를 건국했습니다. 둘째, 북부여의 정치와 제도입니다. 해모수가 천재의 뜻을 이어받아 정통 계승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해부루 주기입니다. 해모수의 뒤를 이어 북부여 2세 국왕이 되었습니다. 넷째, 고주몽의 등장입니다. 동부여로 분립한 후 훗날 고구려 건국으로 연결됩니다. 다섯째, 고구려의 정통성입니다. 북부여에서 동부여를 거쳐 고구려로 이어지는 계보를 강조합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모수의 북부여 건국입니다. 해모수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재지자로 묘사됩니다. 고조선의 말기 혼란기, 왕준의 실정 이후 북쪽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선언하며 부여를 개국했습니다. 둘째, 북부여의 왕권 체계입니다. 해모수는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통치자로서 천재 계승을 선언했습니다. 정치 제도는 단군 조선과 신시의 전통을 계승하며 오가 중심의 연합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셋째, 해부루와 고주몽의 등장입니다. 2세 해부루는 북부여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하며 동명을 후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고주몽은 해모수의 후손으로 동부여로 분립 이후 고구려를 창건했습니다. 넷째, 정통성의 계승 논리입니다. 북부여기는 고조선에서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닌 민족 주체성 회복의 논리적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부여기는 해모수라는 인물을 통해 고조선 멸망 이후에도 민족의 정통성과 하늘, 뜻의 계승이 끊기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문헌입니다. 고조선의 단절이 아닌 계속성, 패망이 아닌 진화, 패자의 역사라기보다 미래를 설계한 승계의 역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역사적 뿌리를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다음 글에서는 환단고기 5번째 문헌인 태백일사를 정리합니다. 천부경, 소도, 고구려 국본기 등
고대 동방 사상의 정수를 담은 마지막 사서로서 환단고기의 사상적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 5번째 사서 태백일사는 앞서 살펴본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등에서 언급된 역사 흐름과 사상을 재정리하면서 그 안에 담긴 고대 동방의 철학, 정치, 신앙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담아낸 문헌입니다. 태백일사는 조선 중기 유학자인 임액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태백은 백두산, 곧 동방의 시원을 상징하고 일사는 정사에 실리지 않은 숨겨진 역사라는 뜻을 갖습니다. 총 13편의 독립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 편은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대진국, 풍속과 제도, 천부경, 소도 등 역사와 사상, 제도 전반을 포괄합니다. 태백일사를 구성하는 13편의 전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편 소도 경전본우는 소도의 의미와 제천문화를 해설합니다. 2편 태백진후는 백두산 문명에 담긴 천명 사상입니다. 3편 단군세기서는 단군세기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4편 부도지후는 부도국가 영성 정치의 이상입니다. 5편 고구려 국본기는 고구려의 건국과 제도입니다. 6편 부여세기는 부여 민족의 기원과 제도입니다. 7편 사만관경본기는 사만시대의 행정과 지리입니다. 8편 신시본기는 환홍시대의 신시문명 구조입니다. 9편 대진국본기는 발해, 즉 대진국의 건국과 정치입니다. 10편 고려국본기는 고려왕조의 성립과 유래입니다. 11편 조선본기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철학입니다. 12편 천부경우는 천부경 81자의 해석과 우주론입니다. 마지막 13편 지두후는 땅의 기운과 인간 사회의 상관성을 다룹니다. 핵심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문명과 철학이 중심입니다. 태백일사는 단순한 역사 연표가 아니라 하늘, 땅, 인간의 삼재 조화 사상, 소도, 제천단, 천부경, 철학 경전, 풍속 제도 등을 통해 고대 동방 문명의 정신세계를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신시부터 조선까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신시본기, 부여세기, 고구려 국본기, 대진국본기, 조선본기에 이르기까지 고대에서 조선까지 민족의 국가사, 정통 흐름을 계보화합니다. 셋째, 철학, 종교, 우주관이 풍부합니다. 천부경운, 지두훈, 태백진훈 등은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 철학서이자 예경서적의 성격도 띠며 이는 환단고기 전체를 역사와 철학의 복합서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태백일사를 읽고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를 말하는 동시에 사상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단군이 단순히 나라를 세운 왕이 아니라 하늘과 인간의 조화를 실천한 철인이었음을, 고구려가 단순히 강한 군사국가가 아니라 소도 문화와 천신 사상을 계승한 정신 공동체였음을 말해주는 문헌입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백일사는 그 단절을 잇고자 하는 임액의 마지막 외침으로 느껴졌습니다. 환단고기 5문헌의 구조적 정리를 마무리하였기에 다음 글부터는 각 문헌의 핵심 개념이나 사상 주제를 중심으로 소주제 단위로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천부경과 소도 제천 문화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상과 철학이 중심이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